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올해에만 4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 상업용 택시를 운행한 가운데 각종 범죄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여객기가 상공에서 3분 만에 1만 5천 피트를 급 강하하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수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상당수의 미국 기업들이 고액의 연봉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엔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개입한 혐의입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지였던 조지아주에서 간발의 차이로 지자 브래드 래펀스버거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선거 방해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4번째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에는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만든 법을 포함해 13개 중범죄가 적용됐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와 메도스 전 비서실장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18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98쪽 분량의 기소장엔 트럼프와 다른 피고인들은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불법적인 음모에 가담했다고 적혔습니다. The defendants engaged in a criminal racketeering enterprise to overturn Georgia'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개입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또 오는 21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면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자신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TV에서 생중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택시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다른 대중교통업계의 생계 문제는 물론이고 무인 택시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범죄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자 잠시 후 무인 택시 한 대가 도착하고 승객이 탑승하자 사람처럼 인사를 한 후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사람이 모는 차량보다 로보택시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 main thing that I'm concerned about is safety in terms of being harassed and being, assaulted and unfortunate things that women have to think about. And I have had very negative experiences on public transit, paratransit, taxis, Ubers and Lyfts, and that's just not something that I have to deal with autonomous vehicles. 현재 로보택시의 양대 주자인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로보택시의 작동 결함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hat this says to me is that when cell phones fail, if there's a power outage, if there's a natural disaster like we just saw in Lahaina, that these cars could congest our streets at the precise time when we would be needing to deploy emergency apparatus. 실제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선 도심에서 운행 중이던 로보택시 10대가 작동 결함으로 동시에 운행을 멈추면서 큰 교통 혼잡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일부 승객들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차량 내 승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What additional training will be provided to our essential first responders so that they will know how to communicate with these driverless autonomous vehicles. 또 로보택시가 확산될 경우 기존 택시 업계에 대한 생계 위협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주 당국은 이 같은 문제들을 의식한 듯 로보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대신 안전과 관련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 운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삶의 편리함으로 이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의 여객기가 3분 만에 15,000피트를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10일 오후 4시 55분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5916편이 3분 만에 15,000피트를 급강하했고 이후 4,000피트를 더 하강해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조사에서는 기내 압력 조절을 조절하는 장치인 여압 장치에 문제가 생겨 여객기가 급강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강하 당시 여객기 내에서는 타는 냄새와 함께 산소 마스크 등이 내려와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고 지옥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Said that they smelled burning smells and like noises and ear popping and things like that. But they were in the back of the airplane. I think we stayed for about 20 minutes without knowing what was going on. Actually, we didn't get any information. 아메리칸 항공 측은 해당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 모두 안전한 상태라며 현재 연방항공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전국 300개 이상의 노숙자 관련 기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한 사람은 57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노숙자 수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특히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시애틀 등 대도시에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약물 중독, 주택난 등이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각종 지원금과 세입자 보호 정책이 안정망의 역할을 했지만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커지고 노숙자 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오던 여성 12명이 체포됐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국은 지난 8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운영하던 한인 여성 연 김 씨를 포함해 총장, 헬레나 표 등 12명의 여성들을 업소 9곳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해당 여성들의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 잠복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12명의 여성들은 모두 구금된 상태며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혐의 외에도 다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짜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고 의사 행세까지 한 한 남성이 경찰의 긴 수사 끝에 체포됐습니다. 고드는 아마존과 마이닥터, 서제스트닷컴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가되지 않은 알칼리성 은을 코로나 백신으로 소개하며 1갤런당 최대 $299, 95센트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고든은 자신을 면역학과 자연요법 의학 박사학위를 가진 노화 방지 의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든을 2020년 8월부터 추적을 시작했고 3년간의 긴 추격 끝에 올해 7월 5일 체포했으며 사기와 잘못된 허위 의학 거래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LA 한인사회에서 개최됐습니다.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부지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LA 한국교육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독립운동가 30여 명을 소개하고 이들의 후손들에게 태극기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과 김영환 LA 총영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등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The 78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Day, recognizing all the struggles and sacrifices made for this community to exist. We recently celebrated 12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oday the city of Los Angeles is home to the largest ethnic Korean population outside of Korea. 또 일제 전쟁 범죄의 사진전과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여주는 미주 독립운동 사진 전시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뉴욕 맨하튼에서는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뉴욕시장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지난달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머신러닝 플랫폼 팀 직원을 뽑기 위해 구인 공고에 연봉 최대 $900만 내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마트와 골드만삭스는 AI 전문가를 뽑기 위해 현재 각각 최고 $25만 2천 $25만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예 AI 연구원과 데이터 과학자를 보유한 AI 업체를 인수하려는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인재는 유통과 금융, 제조 등의 모든 기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인 기업이 많지만 적임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AI 전문가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더 빈이 재단장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폐쇄됩니다. 시카고시 문화특별행사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더 빈으로 알려진 클라우드 게이트 조각상을 중심으로 밀레니엄 파크 주변 광장에서 공사가 시작돼 관광객들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공사가 내년 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일반 대중의 접근과 관람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는 20년 된 공원의 외관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와 바닥을 재포장하고 수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3국 외교장관들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새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t Camp David to mark what we believe is a new era in trilateral cooperation.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3국의 협력 강화는 미국인과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핵심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의 협력이 제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Regular meetings at a variety of levels, senior levels in our governments. So that is something that I fully expect to see come out of Friday.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도 애도를 표했는데 특히 고인이 한일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토를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을 내놨습니다. 해당 병사가 미국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왔으며 북한에 망명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보도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킹 이병의 월북 이후 북한이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신은 킹 이병이 군사붕괴선상 북한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본인이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킹 이병의 월북 사유는 미군 내 차별이었습니다. 킹 이병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갈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며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인을 폭행해 2달 가까이 구금됐다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달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킹 이병은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뒤 판문점 견학을 하다 그대로 월북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킹 이병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진정되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30원을 넘어서며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커다란 두 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달러당 1,330.9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3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석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환율도 주요국 통화 가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 자금 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른 건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영향입니다. 전년 대비 0.8%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높은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뒤에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경제 불안입니다. 중국은 2년 반 만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그 영향이 아마 원달러 환율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당분간은 1,300원 밑으로는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일 중국이 이대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 대중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성장과 환율의 급변동은 불가피해집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언급 대신
일본이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고 비판했는데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6세 소년 광복군이 100세 노인이 돼 참석한 광복절 기념식. 항일 운동을 한 애국지사와 함께 등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과거사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이자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할 나라라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 칭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미일이 정찰 자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본의 안보적 가치에 무게를 둔 겁니다. 야권 비판으로 해석되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북한은 가난과 궁핍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경제안보상과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는 가지 않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가 아침부터 몰려든 일본 국회의원들로 북적입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일본 여야 의원 70여 명이 집단으로 신사 참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집단 참배가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정조 회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군이었던 일본군들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애도했습니다. 先の大戦で尊い犠牲となられた先人の御霊に謹んで哀悼の誠を捧げ 현직 강요로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이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진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今日の我が国の平和と繁栄は戦没者の皆様の尊い命と苦難の歴史の上に築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최근 LH 이한준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임원 전원의 사직서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표를 수리한 임원들은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여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 모두의 사직서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치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LH의 임원은 모두 7명, 그중 이사장과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이 사표를 냈고 4명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2사람의 임기는 지난달 25일로 이미 끝났고 나머지 2사람의 임기도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반가량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났는데 사표를 받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런 꼼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 땅 투기 논란 당시 임원 4명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그때도 2명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퇴직 임원 전원은 연봉 1억 원 수준의 사내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민간 재취업 금지 3년 규정을 피해 2년간의 소득까지 보장해 준 겁니다. 이번 사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관업체 수주 쏠림도 여전해 최근 보름 새 설계와 감리 용역 입찰 6건을 모두 LH 전관업체가 수주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상업지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명이고 1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건물과 차량에선 불이 타오르고 거리는 폭발로 발생한 각종 잔해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인근 산 크리스토발인데요. 현지 시간 14일 쇼핑센터가 밀집한 도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폭발로 건물 4채가 거의 무너졌고 9채가 일부 파손됐는데요. 사망자 10명에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도 6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페이스북의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에게 격투기 대결을 제안해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저커버그에게 실전 전에 연습 경기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저커버그는 연습은 스스로 하고 언제 결투를 벌일지 준비가 되면 알려달라고 답변했는데요. 연습 경기 제안이 거절당하자 머스크는 다시 저커버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두 사람의 체급 차이를 거론하면서 이소룡이 아니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도발했습니다. 머스크의 키는 188cm, 저커버그는 171cm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한데요. 스페인 국경과 가까운 프랑스 남부 휴양지 생앙드레에서도 산불이 난 뒤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3천여 명이 대피해야 했고요. 소방관 600여 명이 투입돼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불 사망자는 99명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3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수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난 라하이나 지역에서 25%만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수색을 마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색이 늦어지면서 사망자도 더 늘 수 있다고 하와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에 있는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한 주유소에서 현지 시간 14일 밤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사망자가 30명에서 35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주유소로 번진 뒤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자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3천만 원 이상을 지닌 백만장자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사실인데요. 자산 총액이 줄면서 더 이상 백만장자가 아닌 미국인이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산이 1억 달러, 우리 돈 1,330억 원 이상인 슈퍼리치도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했다는데요. 고소득층의 자산 감소는 주식 등 각종 자산 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 위에서 택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는데요. 위험천만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으로 몸을 반 이상 내놓은 상태로 서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냥 서 있던 것도 모자라 갑자기 상의를 위로 올려서 자신의 몸통을 내보입니다. 주먹을 쥐며 누군가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앞 차량에 누군가와 다툼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하는 건지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누리꾼들은 정말 등짝을 맞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정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재작년 대전 서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0대 며느리가 60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라고 쏘아붙이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 상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는데요. 재판에서 며느리는 남편이 손목을 잡으며 말려서 이를 뿌리치려다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며느리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신이 아니라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해제된 걸 모르고 거액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연수관 초등학교 일대에서 스쿨존 규정을 적용해 6,500건의 과속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이에 부과한 과태료가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지난해 5월 스쿨존에서 해제된 상태였는데요. 스쿨존 표지판과 안내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아 경찰은 스쿨존이 해제된 걸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 과태료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니 경찰이 모르면 누가 아냐며 황당해했고요. 한편으론 스쿨존 표지판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사람이 6,500명이나 된다니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관광 명소죠. 그런데 이 분수에 거리낌 없이 들어간 관광객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분수에 물병을 가져다 대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들어간 곳은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트레비 분수였는데요. 이 관광객 물을 채우고 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황급히 다가오더니 이 관광객을 어딘가로 데려가네요. 이 영상을 찍은 목격자는 여성은 경비원이 왜 이 여성에게 다가왔는지 모르는 눈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사에게 정성스럽게 털 손질을 받는 이 동물, 당연히 몸집이 좀 큰 대형견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양이었네요. 이곳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애견 미용실입니다. 애견 미용사는 익숙하다는 듯이 양을 씻기고 있는데요. 양 뒤에 얌전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개의 모습도 재밌죠. 이 양은 동네 명물로 개 4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안데스 산맥 아래 살던 새끼 양이었는데 죽은 어미 옆에서 발견한 뒤 개를 키우던 주인이 맡아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애견 미용실에 와서 청결을 유지한다는데요. 씻기고 말리는데 개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